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를 크게 그려 놓고 세상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 봐. 네. 그러면 어떤 학문을 너가 만약에 기하학을 만난다 하면 역사를 먼저 봐 봐. 이 기하학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너가 궁금해해 봐.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의 기하학을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나와 어떻게 맞닿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네가 접근을 해 보라. 학교를 지금 며칠 동안 안 갔더니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너 텐션이 확 올라갔다가 학교 안 가면 네. 텐션이 탁 내려가고 그래? 아니 지금 어. 학교는 요새 꽤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되게 어. 요새 막 그냥 4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요번에 계속? 썸머 타임이 그게 응. 바뀌니까요. 원래는 응. 제가 늦게까지 그냥 숙제를 했잖아요. 조금 응. 미루다가. 근데 어어어. 제가 10시가 넘어가니까 너무 어. 졸려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일찍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렇지. 차라리 그냥 응. 놀다가 그리고 약간 응. 제가 약간 자는 게 아니면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응. 차라리 좀 어려워서 근데 응. 자고 일어나면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일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그냥 뭔가 숙제를 하는 게 예정된 거니까 뭔가 제 음. 마음이 흔들릴 그런 것도 없고 응. 해서 응. 일어나서 한 4시에 일어나서 숙제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아침에 몇 시간을 쓰는 거야? 학교 가기 제가 전까지. 학교를 응. 한 집에서 7시에 나가니까 응. 한 3시간? 2시간? 오히려 그 학교 정도? 다녀와서 집에서 집중하는 것보다 훨 효율적이네? 네, 뭔가 집에서 오면 또 약간 뭔가 좀 제 자체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응.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4시에 일어난다는 거를 솔직히 옛날에 생각하면 약간 거의 불가능인데, 이거를 막 친구들한테도 가끔 알려주거든요. 어, 요새 어, 4시에 일어나고 했다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하는데, 어.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체질에 잘 맞아서. 그리고 저는 알람을 생각보다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 바로바로 깨어나는 게 약간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런 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자버리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 NKYU 한참 공부할 때 있잖아. 강의 막 몇십 네. 개씩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네.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 거를 1년 정도를 했어. 오, 네. 그러면 이제 6시에 이제 우리 그 교직원들 같이 카톡방에서 운동하는 게 있었거든. 네. 요가랑 그 뭐야 이제 카카오톡 라이브 톡을 켜놓고 이제 요가랑 근력 운동하는 거 1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시간을 2시간 이상을 쓰는 거지. 공부하는 시간을. 음. 그러면 잠을 몇 시에 자야 되냐 하면 잠이 그냥 네. 와. 8시 반부터는 9시부터는 오. 그냥 졸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너도 지금 그 루틴이 지금 생기고 있네. 10시가 넘어가면 그냥 원래는 절대 안 일어났는데 잠이 와서 다른 거 어, 하려고 놀려고 하다가도 그게 안 되고 그냥 자더라고요. 그냥 잠이 들지, 그지? 맞아. 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침대에 응, 누워서 폰하고 있다가 잠들 때가 너무 많아서 어, 제가 리모컨 연결했거든요. 저희 어, 방 불이랑 그리고 응, 제 선풍기랑. 응. 그래서 그냥 리모컨으로 바로 끄고 잠잘 수 있게 했어요. 하도 너무 졸리. 아, 그러니까. 그게 훨씬 너한테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으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우리 앨리슨의 한 달 만이네. 이거 뉴스 일기 날짜상으로 보니까. 아, 네. 자, 오케이.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저번부터 약간 하려는 건데, 약간 음, 저는 이제 완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음,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하면. 음, 근데 갑자기 이 음, 릴스를 봤거든요. 음, 약간 말하는 게 자기가 만약에 음, 요새 뭐지, 우크라이나나 그쪽 그 러시아랑 그 전쟁도 있고, 다른데 약간 전쟁도 약간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요, 음, 만약에 병역 의무가 있어도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음, 그게 너무 약간 처음에 받는 게 너무 약간
음. 흥미 있었달까 했던 게 저희 한국은 남성들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어, 무조건 군대를 가야 국방의 되잖아요. 의무가 있지.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전시 상황에만 약간 음, 남성이나 이런 부분만 이렇게 국방의 의무가 하게 됐는데 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도 전시 상황이 와도 음, 자기네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음, 이게 한 몇만 하트를 받았어요. 그냥 음, 이 릴스가. 음, 그리고 막 댓글도 보니까 막 동의하는, 지금 군대에 있으신 분도 동의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음, 이게 갑자기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음, 자기네들은 자신이 자일기를 생명 안 써주는 국가를 위해 일단 싸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음. 그리고 대부분 저희 Z세대가 지금 엄청나게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되게 뭐 거의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듯이 약간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일단 음. 전체적으로.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많고요. 음, 그냥 전체적으로 음, 약간 저희 Z세대들은 약간 정신건강이 안 좋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진짜 만약에 그쪽 군대 종사자분이 오셔서 진짜 자기 머리에 총을 들이대도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를 봤는데 처음에 약간 뭔가 저한테는 약간 한국에 살아왔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제 생각이 그런 거였는데 무조건 가야 되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자기가 안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링크는 제가 처음에 본 릴스는 아니고 음, 다른 유튜버가 이 음. 릴스를 보고 반응하는 건데 어, 유튜버는 이런 사람들의 자기는 이게 군대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약간 반대 안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음, 약간 지금 미국에 있는 Z세대들은 너무 약간 혜택받고 좋은 환경이 살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너가 무조건 군대에 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참 이게 뭔가, 그래서 왜 갖고 왔냐면 이거를 약간 음, 얼마나 미국이 지금 분열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음, 약간 이거를 릴스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세계 음, 평화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게 Z세대 와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음, 이런 전쟁의 실증을 음, 느낀 거예요. 그냥 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이랑 음, 팔레스타인 쪽 아세요, 지금? 그치. 그거에 대해 막 시위도 많이 하고 얘기도 엄청 많은데 음, 그냥 엄청나게 그냥 싸움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음,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음, 기득권이 된다면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평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약간 제가 지금 수업에서 유럽의 역사라는 수업 듣고 있거든요. 음, 거기서 맨날 약간 음, 하나의 한편 정권이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음, 다음 정권은 완전히 거의 반대되는 약간 정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 약간 패턴처럼 매번 이렇게 반대고 음, 제가 읽는 책도 학교에서 음, 읽는 책도 저희 약간 뭐라지? 과학혁명 시대? 음, 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낭만주의의 시대, 이렇게 반대되는 시대들이 계속 오는 패턴을 요새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음,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음, 생각해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세대에서 만약에 음, 반대되는 세대가 따라온다면 저는 그 시대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약간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약간 지금 시대 자체를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분열됐다고 생각해서 특히 미국에 사니까 한국은 조금 더 약간 단일화된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의 인종의 여러 가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거의 반대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약간 저 혼자는 약간 뭐랄까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였지? 하여튼 남미 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남미 쪽에
그 대통령 선출을 했을 때 네. 극우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약간 트럼프 같은 스타일 있잖아. 네. 이런 쪽의 사람들이 왜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 어디 나라인지 지금 어제 그제 신문 보면서 아무튼 남미 쪽이야. 그런데 왜 그럴까도 선생님 잠시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있잖아. 우리가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들썩임이 있을 때는 네. 강하게 말을 해가지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게 지지되잖아. 네. 그러면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일 때. 그래서 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만 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거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이. 근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공격하는 거지. 근데 그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마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선출을 할 때 정권이 교체될 때 그 팔레스타인인도 안에 내분이 되게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 하마스라는 극우파가 50 몇 프로를 받아가지고 그 전체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거든. 그런데 미국은 네. 겉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만 결국은 선생님이 여기 지금 신문기사 그 뉴스일기 선생님 거 16회차에 보면 네. 이스라엘에 4,100억 대의 무기를 팔았거든. 네. 미국은 그 짧은 전쟁 지금 동안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평화 수호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린 아이들, 그냥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는 그 정밀 폭탄을 팔았던 거지. 이건 너무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아까 지금 앨리슨이 이야기했던 그 젊은 Z세대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평화의 길로 가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는 파괴적인 본능이잖아.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의 흐름이 그 네. 이면에는 많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의 명분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무기를 공급해주고 팔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정신 건강이 막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 가지를 선생님은 생각을 했는데 방금 앨리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나의 어떤 상황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난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거일까? 아니면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게 너무 싫고 나는 평화를 원해서 그런 거일까? 나는 선생님 이 두 가지가 질문이 생기거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음,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젊은 음. 정부의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냥 정부에 대한 지금 반감이. 현재, 네, 그냥 음, 매번 하다 보면 음, 약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음, 약간 corrupt하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왜냐면 약간 이건 조금 제가 약간 제 생각도 많이 가미된 건데 음, 약간 저희 젊은 세대는 막 LGBTQ나 이런 걸 좀 관대하잖아요. 그런 좀 음, 새로운 그런 음, 사상 같은데 음, 근데 그거를 제일 반대하는 게 기득권층이고 음, 정부나 음. 이렇게 그 기득권층이랑 정부랑 되게 막 연관성이 짙고 그치. 이거를
음, 이게 반감되는 게 저희한테 제일 세게 보이니까 그냥 음, 여러 가지 그런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음, 약간 이게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저희를 음, 지지 하나도 안 해주고 특히 음, 이런 물자 그리고 지금 저희 미국에도 이스라엘인들도 있고 팔레스타인인들도 음,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은 그냥 violence 약간 이런 전쟁에 대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음,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자기 고국을 막 지금 죽이라고 조기인들 죽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크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약간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약간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상황에 대해 굉장히 실증나고 우울감이 있고 그리고 처음 말씀 약간 자기 목숨도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싫지만 근데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랄까 목숨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음, 약간 막 그런 게 별로 고귀해지지 않았달까. 굳이 음, 막 살고 싶다는 음. 그런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회적 현상이야. 네, 그 앨리스는 한국인이지만 그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10대인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어. 나의 삶. 여기서요? 어떻게 만들어내고 너 싶냐고요? 이제 그 사회는 그래, 지금. 네. 현상은 그래. 그치만 나는 내 삶의 축은 있어야 되잖아. 저, 그러니까 비평적 관점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이제 메타인지 부분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건데. 그럼 나는 이 사회에, 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라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 네. 그럼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만들면서 살까를 이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앨리스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사실, 뭐랄까, 이것도 옛날에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비슷한 거. 반복해서 아,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공통점이 너의 정체성일 수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말했듯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응, 약간 매번 생각하고 맨날 이런 거 옛날 진짜 맨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음, 음, 장기적으로. 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태도 자체는 굉장히 매번 비평적인 태도가 있는데 음, 그거를 솔직히 제 인생엔 크게 막 엄청 막 하려고 하는 보다 약간 요새도 아직도 약간 그런 스테이지에 있어요. 제 음, 약간 또 맨날 좀 요새는 좀 자아 성찰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데 왜냐면 약간 제 축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음. 그런 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약간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요새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뭔가 왜? 제가 이거를 함으로써 아니 약간 음, 이거는 조그만 약간 직접적인 피해 임팩트보다 음, 제가 어떤 것을 지지함으로써 음, 그거 어떤 그 제가 그 어떤 빌리프에 대해 만약에 지지층이 늘어나면 음,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의 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요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건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음, 나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음, 괜찮은 일인지 뭔가 저도 왜냐면 약간 저도 되게 자기 주장이 강력한 사람이고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음, 그래서 더욱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음, 피해가 있을지 않을지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건 또한 내 문제 플러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요새는 이런 거를 그냥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 약간 제가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음, 느끼고 그거에 대해 제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음.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앨리스는 지금 이제 내 시선의 위치를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너의 삶의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 부분이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내 삶을 통틀어서 보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시점에 내 보이는 사회적 현상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담아낸 세상, 내가 읽어낸 세상만큼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쵸? 선생님 말이 맞니?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음, 그 이면에 밖에 있는 거는 아직 너가 더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런 큰 부분이 있단 말이지. 네. 음. 그래서 충분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앨리슨이 살았던 거에 더 많은 시간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네. 최근에 이게 불과 한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선생님은 공부를 하고 학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고 네. 그쪽에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렸어. 어떤 축을 가지고 학자로서의 내 길을 가고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축을 그렸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부터를 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 시대의 세계관을 나타낸 게 주역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러면 그거부터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자가 나와. 그러니까 음. 동양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로마 그 뭐지 우리 그 일리아스 뭐 이런 그게 나왔을 시점인데 아무튼 동양의 관점에서는 주역과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에 장자 하여튼 이렇게 이런 선생님은 지금 학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야. BC 500년, 300년 그 시대의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그때는 문명과 맞닿아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그 말들이 굉장히 인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야. 인간의 본질과 자연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만물과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어느 시대를 오냐 하면은 19세기. 19세기라 하면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의 어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유럽에서는 유럽대로 전쟁이 엄청났고 또 그 뭐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대고 그 시절이 그리고 학계로 보면 과학계라든지 수학계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계도 마찬가지. 예술계는 그 이전에부터 나왔지만 과학계나 수학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심리학계가 활발하게 많은 이론들이 나왔던 시대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그 시대에 거의 쏟아졌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세계가 그런데 그때가 또 뭐냐 산업혁명 시대야. 음. 그러니까 제일 세상이 활화산처럼 막 이렇게 했을 때가 딱 그 19세기거든. 그러면 그때의 세상에 나왔던 철학자, 니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과학자,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뭐 그 아들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수학자도 있겠지. 그래서 그 계보를 다 그 인문학적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어.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대학원을 심리학과 그 교육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관점을 이번 주는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시대가 AI가 나왔잖아. 네. 그럼 이게 그 시대의 산업혁명과 맞닿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지금.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생겼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생겼어. 근데 그때 오펜하이머가 핵 무기를 원자폭탄을 시험로 이게 버스구름처럼 이렇게 다 터트리고 과학자들이 그때는 무지했잖아.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확인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가냐면은 고글을 쓰고 신발에 덧신을 신고 그 자리를 가서 그걸 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 네.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오펜하이머도 암으로 죽었단 말이야. 많은 학자들이 거의 암으로 죽었어. 근데 일본이 지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2023년이 이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구나를 우리는 알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그 세포를 그냥 아예 파괴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구의 육진의 3분의 1, 해양이 3분의 2잖아? 이게 어느 순간 전 바다를 다 휩쓸겠지. 이거는 지금 우리는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인지. 그래서 선생님은 왜 그 패턴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냐 하면은 결국은 그 시대, 그 앞에 기원전 시대에 그거를 이 19세기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거를 맞닿아 놓으면 선생님이 동아국제학교를 한다 그랬잖아. 네. 거기에 너희들 같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지가 쫙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앨리슨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너가 지금 보는 면적과 아, 그 살아낸 시간이 매우 한 부분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다 이렇게 그리기에는 아직 너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제 이런 뉴스 일기를 적고 너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유럽의 역사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 네가티브적인 이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앨리슨이 앨리슨한테 하는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생명체가 뭔가 점을 찍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찍고 싶은지를 내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주 큰 그림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음. 그러면 너가 생각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서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맑을 때 그걸 한번 딱 떠올리면서 너가 과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해봐. 눈 떴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내 점을, 일리슨이라는 점을 남겨놓고 가는데, 나는 어떤 점을 남겨놓고 갈까를 또 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또 네 할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혁명가 같은 너가 방금 이런 그 뉴스 일기처럼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지하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너가 보이겠지. 그리고 너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거,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역할에 대한 것도 그림이 그려지겠지. 어떻게 생각해? 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네, 뭔가 들으면서 제가 저에 대해 약간 발견한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약간 응, 남한테 어떤 식으로 타격을 주는 걸 되게 무서운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응, 생각해보는데. 응, 근데 생각해봤는데 응, 이거는 약간 어떤 것들은 응, 불가피한 것도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응, 약간 뭔가 존재하면서 그냥 응,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응, 그거는 약간 뭐랄까 감수해야 된다고 지금 약간 생각했어요. 되게 지금 말하는 거 자체는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뭔가 응, 제 머릿속 안에서는 뭔가 좀 정리가 됐어요. 이거 말을 지금 응. 잘 못하겠는데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지금 생각의 정리가 조금 됐어요. 된 뭔가 것 같아? 네. 응. 그래서, 너가 그 아침에, 새벽에 지금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만나고 있으니까, 딱 눈 떴을 때 뭘 시작하기 전에 그걸 탁 그냥 떠올려 봐. 계속. 그러니까 화두를 자꾸 던져보라. 아, 나는 내 생명체를 내가 귀하게 생각하잖아. 네. 그러면 이 생명체가 뭔가 세상에 점을 하나 찍고 가면 내가 내 생명체의 본질에 충실한 거잖아. 네. 그거가 뭔지, 어떤 점인지를 네가 계속 생각하는 네. 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내 내적인 힘은 또 길러야 되겠지. 음, 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망설이면 그냥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그냥 허용되어진 채 그냥 내 점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프로이드와 아들러에 대한 그 정리를 지금 이번 주에 선생님 하고 있다 그랬잖아. 네.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프로이드는 심리학계의 거장이었거든. 그래서 프로이드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심리학회라는 게 있었어. 거기에 아들러가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라든지 또 그 아동의 어떤 뭐야,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격성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어, 프로이드는 모든 것을 리비도, 그러니까 성충동으로, 성본능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러니까 아들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인 건데, 프로이드는 기성정결 다 성으로, 리비도로 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1900년, 1907, 8년부터 아들러는 계속 자기 생각에 논문을 써. 그러면서 결국은 1911년도에 프로이드의 그 학회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의 그 학회를 만드는데 이제 결별을 하게 되지. 근데 프로이드는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은 같은 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노동자 계급, 어떤 계급, 아동, 이거 계층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프로이드는 귀족주의 이게 경향이 강해가지고 노동자 계급은 아래다. 그 프레임에 안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이론이 더 인간의 세상과 맞닿아 있겠니? 아델러. 그치만 프로이드의 역할은 아들러가 거기까지 가게 한 데에 가장 본질적인 자극을 준 사람이에요. 그게 프로이드의 역할.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 의견을 연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이론이 세상에 없었으면 아들러는 그 이론까지 만들어내기에 어떤 기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세상은 그때는 이미 프로이드 이론으로 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도 다 해석하고 있었고 막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아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론들을 이렇게 보면 아들러는 용기 있었던 너가 아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에 대해 그때 처음 그렇게 발표했을 때 프로이드의 추종자들은 정말 몽둥이를 들고 아들러한테 휘둘렀거든. 그리고 그래서 아들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직 뒤에까지 완전히 다 읽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흐름상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들러의 이론이 되게 인정받았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워낙 프로이드가 힘이 강하니까 이렇게 아들러답게 나오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선생님이 아들러에 열광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아들러가 남긴 점이잖아. 그런 내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앨리스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를 크게 그려놓고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봐. 그러면 어떤 학문을 너가 만약에 기하학을 만난다 하면 역사를 먼저 봐봐. 이 기하학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너가 궁금해해봐.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의 기하학을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나와 어떻게 맞닿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네가 접근을 해보라는 거야. 어떤 너가 새로운 학문들을 만날 때.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뭔가 저한테 뭔가 좀 더 영향이 되겠죠. 그냥 배우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걸 파편이겠지. 저한테 그쵸 응, 흡수시키면 제 응,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너가 공부하는 게 더 신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이 학자로서의 어떤 학문을 하고 그걸 어떻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미 밑그림을 그렸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이 되는 거야. 그 공부를 할 때는. 근데 그게 한 부분이지만 전체 그림에서 이거의 역할. 그래서 아들러가 굉장히 심리학계의 거장이지만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들러도 한 부분만 봤다는 거야. 그 시대의 한 부분만. 선생님 그랬잖아. BC 기원전 그 세상이 이게 나라가 생겼네를 딱 알아졌을 때 인간이 알아졌을 때 했던 게 주나라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인데 그때 만든 주나라의 세계관이 주역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부터 공자, 노자, 장자까지를 쭉 연결해서 공부하고 19세기의 아들러를 보는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 부분이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도 세상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봐. 그래서 이게 2024년과 내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고민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요즘에 선생님이 되게 깊게 빠져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즐거워. 좀 그렇게 보이지 않니? 네. 그래서 앨리슨과 이야기가 이 10대의 앨리슨과 이런 이야기가 통한다는 게 선생님은 너무 즐겁거든. 네. 음, 흥미롭지?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쓴 일기는, 뉴스 일기는 한번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구나라고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하나 네. 궁금한 게 앨리슨, 선생님 영어 공부를 할 때, 네. 영어로 말하는 뇌를 바꾸라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들었는데, 네. 한국말을 할 때와 영어로 생각하는 뇌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앨리슨이 생각할 때? 이 구조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음, 이게, 솔직히, 뭐랄까, 약간 저는 그냥 원어민처럼 약간 영어를 배운 케이스잖아요. 여기 와서 음, 배웠는데, 음, 약간 한국어랑 음, 영어랑 음, 아예 공통점을 두지 않는, 이게 약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아예 연결시키지 않고 완전히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아예. 오히려 글쎄 오히려 음, 이 약간 현지쌤 하는 수업이 음, 어쨌든 약간 더 힘든 건 아닌데 약간 할 때 보면 왜냐면 제가 영어로 읽은 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execute 하잖아요. 제가 음, 한국어로 다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얘 둘이 원래는 저한테 그렇게 큰 고리가 없는데 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음, 이 수업에서 약간 시간 좀 쓸 때가 있거든요. 약간 좀 뭐라 하기 힘든데 약간 한 그냥 진짜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구분하고 약간 이거는 근데 저는 좀 특수 케이스라 여기서 배운 케이스고 약간 음, 한국어는 다 배우면 한글로 된 거를 약간 번역해서 약간 배우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진달까. 약간 선생님 학문 같은 건 좀 약간 캐주얼하게 배우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솔직히. 약간 한글에서 연결시키고 그거를 새로운 걸 배워나간다는 느낌이면 음, 뭔가 이 틀에 박혀 있는 느낌이 음, 들거든요. 음, 음, 약간, 왜냐면 제가 이거는 내가 이만큼 아는 거고, 그래서 음, 제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약간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근데 음, 저는 약간 솔직히 약간 그런 식으로도 아예 안 했거든요. 미국에 음, 와서도 솔직히 한글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막 단어 배우고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도 안 했어요. 약간 그럼 그냥 어떡해? 그냥 뭐 배우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진짜? 흘러갔거든요. 약간 응, 만약에 제가 더 좀 더 학구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한글로 가진 걸 가지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영어를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였을 텐데 응, 그냥 저는 영어가 안 된다는 걸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그냥 영어는 영어로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약간 양면적이긴 한데 얘네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딪힌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너가 뉴스 일기를 쓸 때, 저번에 우리 처음 뉴스 일기를 쓸 때 너가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영어로 된 그 생각과 이거를 네, 오랜만에 한글로 적으려 하니까 네가 되게 좀 뭐가 네, 이렇게 좀 되게 복합적이고 좀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너 뉴스 일기는 그냥 영어로 그대로 적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적는 게 좋아? 근데 약간 힘들긴 한데 왜냐면 이거 자체를 제가 연결시킨 적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한국어를 쓰는 게 음, 제
표현하는 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영어로 쓰면 그냥 학교 음. 과제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 어, 과제할 때 별로 어, 약간 어, 별로 신경 안 써. 약간 음, 뭔가 약간 영어로 하면 음, 이거는 제가 여기 원어민은 아니니까 약간 좀 음, 벽이 있는데 음, 한글로 쓰면 음, 제가 진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음. 이렇게 던져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네. 약간 영어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있어요. 약간 한글로 있는 표현을 음, 영어로 옮길 수가 없어서 짜증나요. 특히 약간 의성어 같은 것들을 음, 못 옮기니까 왜 우리 비 포슬포슬 내리고 보슬보슬 내리고 주르륵 내리고 약간 여러 어, 가지 약간 그 단어에 약간 말에 담긴 어. 약간 톤이 의미가 많잖아요. 있잖아. 우리는 그거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잖아. 그거를 못 옮기는 거에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묘한 그게 네. 있거든. 뉘앙스가 있거든. 그쵸, 그쵸. 앨리슨 걔가 있잖아. 그랬어. 우리가 이러면 그 음, 그랬어에 대해서 걔와 그랬어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있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약간 다 풀어야 약간, 되잖아, 그거를. 그쵸, 그쵸. 약간 좀 애매하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도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클래스에서 영어 수업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일주일에 뭐 했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래. 네, 오늘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래. 그러면 네, 오늘 나는 강아지 데리고 낮은 산?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산에 산책을 다녀왔어. 그래서 네,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3살, 4살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나 갔어. 그럼 I went. 어디를? 맞죠. low mountain. 그럼 낮은 산 선생님 그냥 표현할 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쵸. 누구랑? with my dog. So I feel very good. 음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미는 전달되잖아. 네. 근데 뭔지 이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말을 다 안 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막 유튜브에서 수능 막 영어 부분 음, 준비하기 이런 걸 그냥 봤거든요. 음, 재미로. 음, 약간 느꼈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랑 문장 구조가 다르잖아요. 음, 한글이랑 영어는. 음, 그래서 음, 거기서 너무 버퍼링이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자체도 볼 거 있을 때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데 이게 그게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 나는 갔다 어디로 약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음, 하고 바꿀 음, 때. 제 음, 생각에는 거기가 제일 큰 그런 것 같은 게 음, 한국어로 제대로 돼 있는 거를 믹스 해갖고 그다음에 음, 그걸 또 번역시키는 그거 자체가 음, 저도 그게 빠르게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영어 방식 사고를 그렇게 하라는 게 솔직히 약간 저는 그래서 영어 하면 이제 번역한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 한국으로 진짜? 그냥 영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에 의한 문장 구조가 오히려 영어를 할 때는 오히려 익숙하고 음, 약간 근데 한국에는 이 번역한다고 하니까 이 음, 구조를 또 바꾸고 그거에 또 맞는 미닝을 찾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 더 너무 힘들고 약간 영어 울렁증 있는 거지. 음, 영어는 영어만의 그런 세팅을 음, 그렇게 익숙해져서 영어로만 대할 수 있을 때 음,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 처음에도 저는 음, 번역했는데 번역이 아니고 그냥 영어의 세팅에 음, 익숙해져서 영어를 할 때 약간 영어를 하면 영어 구조를 생각할 때 약간 음, 그게 제일 약간 영어로 사고방식 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의 맛을 한 번도 못 느꼈잖아, 선생님은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의미를 번역하는 개념으로 3살, 4살 맞아. 수준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뇌의 한쪽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그 3살, 4살 수준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게, 표현적으로는, 맞죠? 의미론적으로는, 선생님 전달하고 싶은 말은 전달된 거지. 네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네, 언어 할 때 그냥 던져야 돼요. 음, 솔직히 뭐라 생각하지 안 하고 내가 음, 이상하게 말해도 던져야 돼요.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냥 한국어 문장 구조로 던지세요. 정 안 음, 되면. 음, 저 음, 옛날에 음, 제가 원래 좀 소심했다가 음, 갑자기 그냥 음, 하면서 갑자기 음, 그냥 디베이트, 음, 토론하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좀 자신감이 좀 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음, 그냥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냥 늘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이게 음, 말을 그냥 영어라는 거에 자체에 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음, 그냥 돼요. 약간 아, 남이 특히 한국 사람들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좀 맞게 올바르게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쓰고 음, 이게 이 발음인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냥 막 내가 해서 던져. 그냥 했거든요. 근데 네가 솔직히 알아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가 알아들어 딱 그거였어요. 딱 어, 네가 알아들어. 나 이렇게 약간 말할 거야. 그니까요. 음,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그 언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한국어 시키라면 못할 건데 그렇지. 저희도 음, 부끄러움 느낄 거고 그냥 하다 보면 뭔가 음, 약간 늘어요. 그냥 해야 돼. 진짜 그냥. 음. 오케이. 다시 한번 또 해볼게. 네. 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까 어땠니? 저요. 음, 되게 좋았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던 게 좀 잘 정리된 느낌이야. 완전까지 아닌데 약간 음, 줄이 약간 꼬여 있던 거에 약간 음, 공간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빼기 쉬운 거. 딱 음, 그 스테이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보니까 아까 앨리슨이 이야기할 때 약간은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선생님도 들었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학교를 나가지? 네. 그러면 수요일 12시 반 그대로 하면 되겠니? 네네네. 수요일 12시 반이면 그게 몇 시야? 일곱 시 12시 반. 지금 한국이 11시니까, 음, 12시 반이면 저희 7시 반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7시 음, 반. 7시 반 그 정도 돼?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12시 반에 만나고, 이건 뉴스 일기는 그대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님, 네, 선생님도 오랜만에 앨리슨 봐서 즐거웠어. 이런 에너지가 계속 교류돼야 되는데 좀 약간 막혀 있어서 네. 그래 선생님이 일부러 엄마가 있는 방에 아니고 앨리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처음에 우리가 방 만들 때 엄마가 있는 방을 했는데 이거는 네. 앨리슨이랑 선생님의 수업이니까 네. 그냥 앨리슨 개인한테 톡을 보낸 거야. 네. 오케이. 자, 빠이. 네, 안녕히 계세요. 음.